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 펌킨 소녀 강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조지아의 펌킨 패치가 한창인 가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업체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넷플릭스라는 주문형 컨텐츠 업체에 밀려 모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모두 사라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권태욱 재정 전문가 모시고 자율주행차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태욱 재정 전문가가 아니고 전 우주 총 해적사령관 권태욱 사령관이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로윈을 맞아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다르게 저희가 복장을 입어보았는데요. 예. 사실 오늘 자율주행차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격 제트작전 예. 그 주인공 멋있는 남자 네. 그 복장을 하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전격 제트작전 기억나시죠? 네. 에어울프 전격 제트작전 그리고 맥가이버. 네. 이 세 가지 미국 드라마가 한때 어렸을 때 굉장히 히트를 쳤고 네. 전격 제트작전을 보면서 저런 키트 같은 저런 차 하나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진짜 키트는 진짜 멋있었어. 그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어서 그때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 개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고요. 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운전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어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악셀을 누르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건 차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지, 분석, 그리고 판단, 제어를 차가 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원래 수행은 했던 거니까 수행은 계속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대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구글의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알파고를 구글이 깼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발달이 돼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거든요. 연산 능력과 분석 능력과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사람 대신에 차가 운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는데 네. 레벨 3은 반자율주행,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는 운전대하고 악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네. 레벨 3까지가 되면은 네. 그 하이웨이에서 손을 네. 떼도 되고요. 예,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아예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럼 어떤 단계예요?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레벨 2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차에서 자고 그래요. 그래서 차에서 잔다고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걸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거 보라고 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머리 박고 자면서 차가 움직여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사고가 난 게 4번인가 있었는데 물론 한 번은 테슬라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서 실수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우선 제일 먼저 지금 라이드 애들 해주시죠? 네. 라이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라이드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자동으로 차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로서리 같은 것도 사러 가시죠. 살 필요도 없어요. 크로고에서 자동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자율주행차로.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로 배달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져요. 그리고 차의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냐하면 택시나 우버나 같은 것들의 그 비용이 높은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니까. 그 사람 보험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과 보험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죠?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타지 않고 차를 빌려 타는
공유 경제로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의 차가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변하는 거겠죠. 아, 그럼 자율주행차가 단지 내가 차 안에서 내가 직접 운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해도 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차를 소유했을 때 쓰는 시간이 4%밖에 안 돼요, 하루에. 96% 나머지 96%는 차가 주차되어 있거든요. 차고에 있죠. 그렇죠. 예. 어디 아니면 주차장이 있든지. 그렇죠. 그럼 그거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4%대만 사용을 하면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차를 굳이 사서 보험료 내고 또 차 페이먼트 내고 또 거기다 기름까지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차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차를 안 사고 빌려서 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네. 어떤 분들은 그 자율주행차를 직접 사실 거예요. 사신 다음에 그거를 우버한테 또 렌트를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럼 우버가 그걸 운영해서 돈을 벌고 내 통장에 돈을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서브 렌트 주듯이.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지금 제 차를 7년째 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차를 바꾸고 싶은데 네. 자꾸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차가 나오면 그 차를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안 사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사신다고 하면은 한 보통 지금 스티커 프라이스를 뭐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엄청 비싸네요. 예, 네. 왜냐면은 뭐 컴퓨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공지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싸질 거고 나중에는 거의 만불대로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전대가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악셀도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기어 변속도 필요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전기차로 되면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건 쉬워요. 기술이 힘든 거지. 근데 기술은 이미 개발해 놨기 때문에 기술이 이미 있으면 찍어내기만 하면 되겠죠? 야, 그러면 정말 그 만불대로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밖에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지금 계세요? 상용화가 돼서 지금 네. 출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는 한 3년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4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3년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해요. 계속 바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들이 예상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에서 네. 62,000대를 5월 달에 주문을 했어요, 차를. 구글 웨이모요? 구글 웨이모라는 회사가 네. 지금 자율주행을 이미 시범 운행 끝내고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한 도시에서. 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크라이슬러 패시피카 미니밴을 62,000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62,000대를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네. 스티커 프라이스 가격이 4만 불인데 딜러를 빼니까 그리고 뭐 다 빼고 나면은 벌크로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한 2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2만 불 곱하기 6만 2천을 하면은 한 1.2 빌리언 한국 하나로 한 1.5조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차를 그렇게 샀다는 거는 내년에 당장 상용화를 한다는 얘기죠. 와, 그럼 그 차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에 풀리는 거네요? 지금 네. 크라이슬러에서는 2019년 올해 12월까지 다 인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차를 인도하는 건 쉽죠. 인도하고 거기다 레트로핏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가지고 네. 상용화는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는요, 조금 겁나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우리 이 애틀란타에 네. 자율주행차가 풀린다. 그 62,000대가. 네. 그럼 타실 거예요? 저는 제 차 당장 팔고요. 네. 바로 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안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운전하는 게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그저께도 애틴스에서 손님 만나고 제가 운전하면서 왔는데 네. 피곤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밤에 되니까 피곤하니까 운전하는 게 되게 깜깜하고 또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제가 졸음 운전할 때가 좀 있거든요. 졸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안 돼요. 네, 그럼 안 네. 되죠. 네. 제가 졸음 운전하다가 사람들 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차에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술 드시는 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운전하면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운전을 하면은 누구나 보험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96%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에 네. 거의 96%, 95% 정도가 아까 뭐 자동차 세워놓는 것도 96%라고 했는데 사고 나는 것도 96%가 사람들의 실수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않는 순간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유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관계된 산업들, 카이로프랙터, 사고가 났을 때 카이로프랙터 가는 거, 뭐 물리치료사 가는 거,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는 것들 같은 산업들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 나는 게 600만 건인데 그 중에 300만 건이 사람들이 사고가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죽고 있는 게 1년에 3만 7천 명 정도가 죽고 있고 그게 이제 싹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진짜 사고율이 엄청 줄어들 거라고는 하시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제조사 만약에 사고가 예. 났을 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떨어져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보험을 들어 그 제조사가 아니라 그 나무의 공유차, 주인? 네. 공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거 공유차였다고 하면은 공유차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서 보험을 한꺼번에 그 차 전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나무가 떨어져서 내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보험을 든 거 가지고 할 것이고 네. 그저 간단한 보험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사가 그거를 책임지는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가 네. 앱티브라는 회사를 2조 4천억 원에 투자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현대가 지금 그거 하기 전에 한 15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굉장히 밀려있던 상태였는데 현대가 굉장히 큰 결심을 했죠. 정의선 부회장이 2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50% 지분을 가지면서 그쪽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잘했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좋았겠죠. 엄청나게 네. 좋아했죠. 자기가 네. 불러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구글 웨이모 다음으로 지금 현대가 앱티브하고 합작법인을 하면서 2등으로 떠올랐어요.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그래서 3위 정도, 2, 3위를 다투는 게 GM 오로 크루즈라는 거가 있거든요. 크루즈 오토메이션. 크루즈 오토메이션 GM에서 만든 거하고 1, 2, 3위가 그렇게 3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새로운 시대 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공유 서비스를 하면서 새롭게 생긴다는 것들이 레저. 사람들이 점점점 많은 곳에 놀러 가길 원하고 집들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들도 로케이션이 교통이 편한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 경치가 좋은 곳. 제가 볼 때는 여기 쪽에서는 데큘라, 커밍, 레이크 레이니어 쪽으로 사람들이 쫙 올라갈 것 같아요. 이쪽 동네에서는. 아니면 레이크 레이니어까지 가서 그냥 자율주행차에 누워있으면 여기까지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 때문에 H마트 갈 필요도 없어요. H마트에서 배달을 해주니까. 지금 크로고에서 서비스 해주는 거가 있거든요. 지금 아리조나에서 배달하는데 5불밖에 안 들어요. 저도 그 앱 깔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라지 같은 것도 없어지니까 거라지를 제가 볼 때는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라지를 개조하는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주차장이 있던 곳에 어떤 정원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업 같은 거, 그리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식업들. 왜냐하면 요식업들이 이제 더 이상 홀이 필요 없죠. 그냥 식당만 있으면 되니까 한 5개, 6개 식당들이 모여가지고 키친을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 음식 만들고 배달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행업계도 재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뉴욕을 간다고 하면은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시간? 그렇죠. 네. 대충 그 정도가 걸려요. 네. 아틀란타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그리고 기다리는데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2시간 14분, JFK 내려서 짐 찾는데 1시간, 거기서 내려서 목적지 가는 데까지 가는데 1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따지면 8시간 정도, 8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1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교통체증이 한 20%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걸 계산하면 11시간 정도 되고 그러면은 8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기다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 거 8시간 하고 내 집 앞에서 차가 기다려서 타고 짐도 다 거기다 넣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내리는 데까지 11시간. 근데 보통 11시간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낮에 하지는 않겠죠? 저 같으면 밤 10시 정도에 차 오게 시켜가지고 침대차에서 침대 딱 깔아놓고 그리고 자면서 천천히 네.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싼 호텔들 있죠. 모텔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 그 고속도로 주위에 네, 있는 중간중간에 곳들 쉴 때. 싼 것들은 없어지고 그 굉장히 좋은 장소에 있는 좋은 호텔들 있죠. 그러니까 레이크 그 호수를 바라보고 있건지 아니면 여행지에 있는 좋은 호텔들은 굉장히 성업을 하겠죠. 아, 그야말로 잠을 자기 위해 뭐 있는 그런 호텔들은 없어지고 즐기기 위한 호텔들만.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여행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는 시간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잃어버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레저업이 또 성행을 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외진 곳에 가서 음식점 좋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내 차고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쩌면 복받은 세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말씀 나눠주신 권태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이 멀고도 위험할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내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 차를 살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 차를 사든지요. 아니면 공유차를 이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도 설레이는 만남으로 함께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